오늘은 2024년 3월 14일입니다. 이 원희룡과 이재명이 지금 붙고 있는 소위 그곳에서 승리는 누가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원희룡이 당선될 경우는 대선 후보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우뚝 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재명이 당선될 경우는 기대치가 별로 없습니다. 의뢰이 당선되리라고 믿었던 기대치 조금 더, 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그들은 아마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견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계양 주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30일 만에 이재명은 엎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사법 리스크에 견디지 못합니다. 제 아무리 사법 리스크 가지고 장난기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감행해서 사천을 하고, 사천을 통해서 대장동 변호사들 5명이나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공천권을 딱 부여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장동 변호사 5명이 공천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도 이재명을 찍어주는 계양구민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반드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율도 처음에 2자릿수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한 자릿수에 이제는 오차범위 내 접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한 달 내에 드라마가 펼쳐지고 골든 크로스가 생긴다는 바로 그런 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겨서는 안 됩니다. 계양 주민들이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은 절대로 승리해서는 안 된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승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법 리스크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야당 당대표를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당대표를 하면서 국회 나라를 마음대로 흔들어대고, 특히 이재명은 우리가 가장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의 아주 친북적인 사나이입니다. 북한도 물론 갔다 왔습니다. 북한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북한 가서 그는 북한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경기지사 할 때는 평화도지사라는 평화자가 붙은 부지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다 이화영을 앉히고, 그리고 스마트팜이란 정책을 만들어서 북한을 도운 방법을 했고, 또 이화영은 분명히 돈을 800만 불 보낸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알고 있는 이거 자체 영수증을 써줬기 때문에 북한에 보낸 돈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풀어야 될 몫이고 재판이 풀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알만한 사람들은 짐작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루가 돼 있다, 이재명이가 안 돼 있다, 돼 있다, 이거는 검찰이 풀어야 되고 사법부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뿐입니까? 그리고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중에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시작했던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할 말 없죠. 수사를 시작했던 그것을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한두 건을 빼놓고는 말이죠. 한두 건 혐의를 빼놓고는. 그러니, 그리고 또 더더욱이 중요한 거, 이분의 이 사법 리스크 내용성에 정치적인 그것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는 정치범인 양하고 행세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범이 아니고 잡범류입니다. 잡범류. 돈 동그라미하고 관련이 있는 그 모든 것이 동그라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 동그라미하고 관련이 있는, 그것도 특히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그러기 때문에
재판 사법 리스크는요, 절대로 피해 갈 수 없는 겁니다. 정치범 같으면 그거야 피해 갈 수도 있죠. 뭐 룰라가 어쩌고 무슨 누가 어쩌고 하면서 하는 소위 아청꾼들도 많지만 웃기는 말 하지 마십시오. 룰라니 뭐니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의 성격이었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이 없습니다. 여기 이재명은 전부 다가 잡범, 거의 전부 다가 잡범류의 사건은 이것도 언제 시작했느냐.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검찰에서 시작한 범죄 혐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양 주민들, 지지자들은 바로 그 사실을 똑바로 알아야 될 겁니다. 이 원희룡은 지금 들어가서 지금 오늘 그 지지율이라는 부분이 새로 나왔는데 이재명이 42%, 원희룡이 39%입니다. 불과 3% 차이입니다. 오차범위도 아니고 이거는 거의 동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동률이나 마찬가지인 데서 이재명은 당대표 공천권 모든 걸 거머쥐고 그리고 이재명의 그 계양을의 특수지역에 특별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계양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내용들을 다 훑어보고 여기 억울한 게 없잖아. 정치범이라는 게 없잖아. 정치색이 시작한 게 전부 문재인 때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 극좌파들 또 극좌파들은 또 그럴 겁니다. 우리 극좌파들 때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결국은 이재명은 원희룡한테 지게 돼 있습니다. 저도 아주 참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오차범위의 접전이지만 승자는 지금 이미 다 떠올라 있습니다. 네. 이재명은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계산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적어도 10포인트 차이는 항상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턱 밑에 3% 차이를 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위태위태하다. 이재명 요즘 살이 빠진 거 보면 모릅니까? 얼굴에 살이 쫙 내렸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요. 살이 찌질 않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올 낙선 뒤에 올 세상에 대한 공포감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최신의 것이죠.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9일하고 10일간 이틀간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후보는 42%, 원 후보는 39%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그 이내입니다. 기타 후보는 2%고 없음과 무응답이 18%입니다. 그러면 기타 후보는 뭐 놔두더라도 무응답 18%, 없음 여기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범위가 상당히 큽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원래 그 지역에서 지지자가 18%로 무응답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재명은 아니라는 얘기고 선택을 유보하고 있다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원희룡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이 한 행적을 지난 2년간을 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 될 경우에는 뭐가 될 것인가? 이 다음에 이걸 사법 리스크를 건널 수가 있는가? 건너지 못합니다. 물에 빠습니다. 강 건너다가 한 3분질도 안 가가지고 툭 빠게 돼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169석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 북한 했던 주적을 칭송했던 이재명이 그를 도장을 찍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 했던 이재명의 사상적 근저가 뭐겠습니까? 김일성과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외친 그의 이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대자유민주주의 태극기 대한민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것을 캄프라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태극기 마크를 잘 달고 다닙니다. 그의 입에서는 애국심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머릿속에 무언가 대한민국이 아닌 것으로 차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 북한이라니요? 주적을 우리 북한이라고 하는 자에게 국회의원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여론조사 추이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이 남았거든요. 추이를 보니까 반드시 원희룡이가 필승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확신이란 전제를 붙여서 개인적인 확신한 전제 플러스 알파는 바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은 이 원래가 이 오차범위 내라는 것은 동률을 의미하죠. 거의 동률적으로 사고를 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4.4포인트 오차범위에서 결국 보니까 몇 퍼센트가 됐습니까? 3% 차이입니다. 3% 차이를 과연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500명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42하고 39% 골든크로스가 눈앞에 바로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주 내로 골든크로스가 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